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고 또 중도층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뒤에 또 다른 단일화가 성사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그 3자 대결에서 이준석 후보는 7 내지 8%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선을 긋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동탄혁명이라고 주장을 하듯이 동탄에서 민주당 국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TK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만일 그 이준석 후보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도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더 싫다. 예를 들어 이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지지율이 뭐 20%를 정도까지 치고 오르면 대선 구도의 판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성상납 의혹,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부분을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차기 당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서 5.18 민주부 묘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 후보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차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정현 대변인이 잘못된 말 실수였다. 5.18 아픔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에 결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겹쳐지고 있는데 이준석까지 포함한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아니 그게 당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이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이 3자 원샷 단일화에 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오르는데 거기에 왜 응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봤을 때 보수 쪽에 해볼 만한 선거면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어요. 단군 일의 최대의 몸값을 받고. 근데 지는 선거예요. 지는 선거면 이쪽이 이제 이 재편이 될 텐데 재편됐을 때 이 다음에 보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자로 자연스럽게 이준석이 한 축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완주하는 게 가장 많이 남는 걸 수 있다. 물론 완주했을 때 리스크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기대보다 표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수가 포기하는 선거가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미래의 이 종자에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이준석 쪽에 표를 던질 이 중도 혹은 보수 쪽 유권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표 받아서 대선 이후에 재편 국면에서 이 재편의 키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다가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상반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단일 후보가 된다.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해서 그러면 더더욱 이준석 후보로는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코멘트가 조금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혹시 뜻이 있나? 근데 이런 약간 그 추측을 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행간에 이 표현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으로서는 3자 원샷에 응할 이유가 없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저는 확답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물론 유리한 건 진보 진영 자체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파괴환송심 이후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저같이 중도에 계신 분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의 권력까지 가져갔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단면을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당연히 완주가 1차 목표예요.
그리고 완주를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뭐 한덕수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30에서 35%를 예를 들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에서 15%를 한다고 한다면 양자 간의 단일화 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이준석 후보가 양보하거나 예를 들어서 흡수가 되는 형태로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단일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당에 대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여론조사로 돌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유일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더 봐요.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못 넘어가는 순간 저는 무조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댓글도 이준석 후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자존심 버리고 이준석을 지지해라. 그게 정답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준석이 국힘에 또 당할까? 근데 혼자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은 당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준석이 차기를 노리려면 국민의힘 복당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단일화 없다. 이렇게 해도 결국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준석 완주해서 대선 비용 폭망해라. 이건 거의 악담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완주합니다. 폭망 안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권유숙 대변인. 네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상납 관련 의혹 또 당원권 정지 처분을 사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덕수, 김문수 이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됨, 성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그 선택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특징은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 욕 때문에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불타는 권력 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보다는 대의명분 어떻게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저는 나온 것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다 어떤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력이 원래 공고하게 이렇게 진영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세력과 진영 때문에라도 이게 단일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챙겨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캠프는 모두 사실은 이제 단기간에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두 후보들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아까 이제 서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그 폭주, 그것을 중도에 있는 민심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처음 나왔는데 이게 30일, 1일, 2일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고는 거의 조금밖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민심에 따라서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단일화는요. 서로 비슷한 어느 정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여론조사 단일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합의를 해서 단일화하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저희 당의 그 후보 또는 단일 후보와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는 이미 사실은 10년 정도 검증이 된 정치인이에요. 저희 당 대표도 했었고 대중들이 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검증됐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동탄과는 다르죠. 동탄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반윤 정서가 강했던 총선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정도의 지지율 또는 약간 오른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은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단일화로 결국은 한 후보로 대선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댓글에 전과도 없고 계엄도 지지 안 했던 이준석 젊은 피로 갑시다 이런 의견 있고요. 이준석 텐트로 가는 순간 전기생명 끝나는데 그걸 모를까요? 이런 의견. 또 보수는 최후에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컨벤션 효과 최대로 끌어올려라 이런 의견. 이준석까지 품을 거면 왜 63%로 당대표 당선됐던 한동훈은 못 품었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장현주 네. 부위원장께는 막판에 이제 정말 그 이준석 후보가 막 아직은 모르지만 뭐 3자 토론에서 좀 주목을 끌고 하면서 국힘 후보를 막 누르고 이제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막판에 또 이제 국힘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지형에서 물론 뭐 이준석 후보가 뭐 어떻게 뒷심을 발휘할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지금 단일화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자 구도가 되면서 그 3자인 제3의 영역인 이준석 후보 측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갈 만한 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끝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데 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김문수 후보나 뭐 한덕수 후보가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대의 명분 때문이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파괴할 뻔했고요. 헌정질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뻔했던 사태를 우리 시민들이 막아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보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세요라고 했을 때 꼿꼿이 앉아서 사과 안 했던 당시 김문수 장관의 모습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중에 뭐 누가 단일화가 될지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단일화가 된다고 한들 과연 그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명분 자체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단일화나 이런 모의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 마케팅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재밌는 댓글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전과가 없고 여사가 없는 이준석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 리스크가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설주한 변호사, 근데 짤막하게 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발언한 한덕수 후보 이게 호남 민심에 영향을 좀 안 적게 끼칠까요? 보죠. 예. 강주 사태는 저 어렸을 때 읽었던 얘기였어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까지. 예. 그 강주 사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80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강주 사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지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옆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메시지 팀이 준비를 해주니까. 근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 광주에 대한 그 계엄령에 대한 공포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끔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호남 사람이라고 외쳤지만은 호남 사람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호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